안녕하세요, 엠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그마에 있는 컴포넌트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컴포넌트 기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앱이나 웹을 디자인하실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디자인 요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콘이라든지 리스트에 관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반복적인 사용이 필요한 그런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 디자인을 한 후에 이것을 SS로 등록을 하고 필요한 곳에 그때그때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순히 복사를 해서 가져다 쓰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원본의 디자인을 수정을 하게 됐을 때 내가 SS에서 꺼내서 쓴 그런 모든 요소들이 같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 작업이 아주 쉽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런 요소들을 만들고 또 그것을 SS로 등록을 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과 같이 피그마에서 프로젝트 하나를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레임 하나를 만들 건데요. 아이폰 14, 15 프로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작업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요. 그것이 아이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리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리스트들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근데 그 리스트를 가져와서 넣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 원본을 만들어 놓고 가져올 것인가? 에셋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에셋 창에서 불러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에셋에 등록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옆에다가 여기다가 만들어 놓기에는 여기 디자인 공간이고 또 여기다 만들어 놓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 건데요.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름을 이제 디자인이라고 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얘를 눌러 보시면 페이지가 있고요. 여기에 만들어 놓은 첫 번째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름만 제가 바꿔 놓은 거고요. 옆에 보시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눌러 보시면은 새로운 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냥 UI 키트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들고 그걸 컴포넌트로 변환을 해서 SS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레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 프레임은 이전에 있던 여기에 있던 이 프레임과는 다르게 이제 그 요소 하나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가로 크기는 393으로 만들 거고요. 여기로 와서 이렇게 그어 놓고 393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뭐 그냥 한 80 정도 넣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오토 그리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오토 그리드 가로로 정렬을 할 것이고 간격은 한 10 정도 뭐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한 20 정도 넣어 놓고 위에도 한 10 정도 한번 넣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 허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고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픽스드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안쪽에다가 이제 이미지가 들어갈 부분을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이 이미지는 높이는 컨텐츠를 채우는 크기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볼게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겠죠. 뭐 수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버튼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얘는 가로로 컨텐츠를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아마 떨어지면서 여백을 지켜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세로는 다시 필 컨텐츠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에는 또 우리가 이제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 어차피 설명을 위한 거니까요. 대충 간단하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토 레이아웃 이용하시면은 뭐 좋기는 합니다. 요거는 세로 방향으로 해서 간격은 8 정도 떨어뜨리고 0으로 해서 여기다 글씨 하나 뭐 텍스트 하나 넣어 볼게요. 텍스트 제목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목을 텍스트 박스로 따로 쓰셔도 되고 오토 레이아웃을 썼기 때문에 본문을 따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같이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허그로 컨텐츠에 맞게 할 거고요.
가로는 그냥 필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테스트 본문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몇 번 반복을 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목과 본문이 만들어지겠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께도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고요. 크기도 뭐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점 3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수정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또 아이콘 제작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은 대충 이런 방식만 익히면 되니까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면 얘를 이제 컴포넌트로 등록을 할 겁니다. 컴포넌트 등록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프레임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크리에이트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누르셔도 되고 마우스를 올리고 있으면은 이렇게 단축키가 뜨죠. 윈도우에서 쓰는 단축키랑 맥에서 쓰는 단축키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면서 이 앞에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SS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컴포넌트가 SS로 이렇게 등록된 거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와서 얘를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디자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자인으로 넘어가서 얘도 오토 레이아웃 좀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SS에 있는 이 아까 만들었던 그 컴포넌트를 이렇게 불러와서 배치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반복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레이어로 한번 가보시면은 다이아몬드 모양이 아까와 같은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얘 자체가 원본의 컴포넌트가 아니라 이제 가져다 쓴, 복사해서 쓴 컴포넌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내용을 고치고 싶으면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전체적인 컴포넌트에서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수정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내가 수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 원래 있었던 부분들이 다 변형이 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만들었던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우리가 고치게 됐을 때 이 모든 디자인들이 함께 수정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 포맷을 그대로 가져와서 수정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디자인적인 수정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이제 키트에서 수정을 하신 뒤에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수정된 형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컴포넌트를 제작을 하고 SS에 등록을 시켜서 가져다 쓰는 이러한 방식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디자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물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더 다양한 기능들도 있겠지만 그런 기능들을 한 번에 다 설명드리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그마의 컴포넌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베리언츠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